어저께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맞잡게 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뭐처럼 훈훈하긴 했는데 이걸 또 재방송처럼 봤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번 한번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한번 또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니까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는 별로 그렇게 뭐 적대감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뭐 친밀감도 없겠지만은 적대감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대통령이 다소 약간 본인의 중재자 역할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기도 근데 하고. 그건 정청래 대표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여당과 상대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초반에 정청래 대표가 나는 사람과 악수한다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악수를 안 하고 야당과 교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하고 아직도 손을 안 잡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손을 맞잡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만나셨을 때 악수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처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아니었고 네, 그 다음에 네. 국회에서 뭐 할 때 제가 대통령과 여야 기억이 대표 나요. 만났었을 때 그때도 이제 일어선 채로 악수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반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악수 시켜준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뭐 해석하고 뭐 장청래한테 뭐라고 한 거라고 하고 너무들 하네 진짜. 아니 이제 이게 우리 민심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지금 구도상 명청 갈등이 뭐 최고조에 달해 있다. 다들 차후에 있을 그 8월의 전당대회에서 친청계냐 친명계냐 지금 다 관심이 곤두서 있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중간에 딱 있고 여야 대표들이 있고 네. 자 둘이 악수해 네. 옳지 잘한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 구도상 딱 위에 있는 교통 정리가 딱 되는 그 그림을 사실 연출을 네.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약간. 네, 근데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오차는 바로 전날에 재판소원법하고 그다음에 그랬죠. 대법관 증언법 그 두 개를 이제 바로 전날 통과를 시키면서 네. 그 항의에 대한 표시로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던 거고 네. 그때 또 하나의 그 숨은 의미가 그런 거였어요.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네. 이 힘겨루기에 내가 뭔가 찬조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본래 목적이 정말 여야의 어떤 그 협치를 위한 그런 오찬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할 거면 할 말 다 하고 오자라는 그런 모드로 이제 우리는 갔던 거죠. 네.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공개 세션이 있었고 비공개 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개 세션 다 봤는데 할 말은 다 하시고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성 소장님 말씀대로 성시호 대님 말씀대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의미일 수 있어요. 그냥 악수장 시키고 주고 마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사실 막 되게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야당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의 모두 발언 쭉 들었거든요. 네. 다행스럽게도 억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와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너무 무리하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거절한다거나 뭐 비난하지 않은 전 모양새라서 대체로 좋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전 이런 거 많이 연출되면 연출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거 하면 막 무슨 쇼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쇼가 계속되면 그건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거든요. 뭐 대통령이 굳이 뭐 여야 대표를 중재하는 그래서 내가 위에 선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입니다. 어차피 국가 원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 대표의 손을 잡도록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뭐 협치 타이 대통령이 맺고 나온다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민망하지 않게 연출해 주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뭐 저의 어저께 이제 그래도 어저께 그렇게 무리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긴 사무총장 말씀대로 이렇게 무리스러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지적할 부분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동혁 대표가 잘 지적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진캐리 예산이라든지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지적되어 왔던 내용들을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 그 결과물도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번 전쟁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됐군요. 네,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캐리 하나 됐어요. 네, 진캐리 예산하고 TBS랑 TBS 나머지는 이제 어저께 속보에서 정청래 대표 TBS 추진할 생각 없다고 TBS도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그 어디죠? 정보통신
그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그쪽에서 가방이, 넣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쪽지 예산처럼 네. 이것저것 끼워 넣기는 네. 사실 뭐 어느 당이든 앞으로 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보통 근데 이번에는 좀 추경이 조금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왜냐면 예산 추경은 보통 이제 하반기에 보통 이제 필요한 예산을 조금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쟁이 중동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것은 맞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뭐 많으면 좋죠. 근데 예산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세수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이거 끝나고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2차 추경은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경계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하나가 이게 오히려 그 어제 모임 이후에 조금 이게 논쟁이 된 것 같긴 한데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중임이나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개헌 절차를 확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럼 민주당은 이제 일단은 좀 정부 여당 민주당이 하면 입장을 한번 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건 대부분 다 모든 정치권에서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개헌을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임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임기와 관련한 개헌 내용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자꾸 중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 이건 정치적 멘트지. 실질적으로 뭐 논의에 뭐 필요한 멘트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법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헌법 128조 모르실 것도 아닌데 헌법 128조에 대한 뭐 해석을 달리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을 저는 우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만 담긴 내용이잖아요. 128조가. 네. 진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헌법에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독특하게 박아놓은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단일국가에서 전부 바꾼 게 나치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꾸 임기를 건드리니까 임기 건드리는 애는 이거 적용 못 받아라고 박아놨는데 뭘 또 얘기할 게 있어요. 뭘 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 없으니까 한 번만 한다. 아니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뭘 한 번만 한다를 자꾸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이 헌법 개헌 논의에서 좀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보고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은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땡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개헌이 왜 안 됐었냐면은 결국 개헌은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낮추는 쪽으로 결국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집권을 한 다음에 입장이 좀 바뀌어요. 네.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계속 하자고 한 다음에 물론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야당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더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저는 근데 일단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려는 개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라도 한 발자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권력구조도 건드리겠다고 하면은 야당이 달려들어야 돼요. 오히려 야당이 개헌하자 대통령 권한 내려놓자라고 하는데 여당이 반대하는 구도가 아니라 여당이 하자 하는데 야당이 일단은 지선 끝나고 일단은 뭐 이 뒤에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쪽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헌 자체에 반대를 한다라고 뭐 사실 우리 정부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닌데 저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왜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지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거를 지금 바로 앞두고 선거랑 같이 개헌을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볼게요. 민생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그 이슈하고 네. 정말 우리나라의 이 큰 틀인 개헌을 하겠다,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 하고 이 두 개의 어떤 큰 이슈가 이번 이 선거판에 동시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혹은 어떤 후보자의 비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앞두고 많이 터지잖아요. 근데 모든 이 자잘한 이슈들이 개헌이 하나 딱 의제로 던져지게 되면은 그게 다 빨려 들어가요.
이거는 그렇죠. 일종의 아무래도. 네, 예. 정치 블랙홀인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지금 다뤄야 하는 이 공소 취소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경제 현안 같은 것들 지금 이란전이 아직도 뭐 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10일 날 이제 뭐 합의안이 나올 예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 위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개헌한데 개헌이 뭐야? 우리 개헌 그럼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우리 동네에 이 구의원,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개헌 찬반밖에 생각을 안 할걸요. 그러니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로 날 잡아서 할까요? 그건 정말 국민적인 어떤 대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개헌을 해야 된다고들 많이들 했기 그래 때문에 많이 네, 네. 말씀 많이 하면 할수록 네. 너네 왜 개헌한다고 했잖아 네. 할 텐데 안 되는 이유는 여야의 극한 대치 때문이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대통령 탄핵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받은 뭐 상처라고 말하면 되게 너무 좋게 표현하는 거고 되게 아직 뭐 회복 중인데 아직 회복하기 좀 멀기도 했지만 내란 청산 뭐 10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그 틀을 바꾼다라는 그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당의 전반적인 어떤 그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럼에 따라서 뭐든지 다 불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면서도 지금까지 쟁점 법안들을 여야 협의로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아니 하물며 그것도 그런데 개헌 하나 만드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서 어쨌든 저희 개혁신당은 하자고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담아가지고 개헌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개헌이라도 하자. 일단은 여야가 합의한 수준부터 하자. 조례 고치는 것처럼은 아니어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개헌하자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뭐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라서. 근데 연임에 대해서 이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임기와 관련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87년도 국민들의 뜻이지 현재 과거의 국민들의 뜻이 현재의 국민들의 뜻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임기 128조 2항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개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뭐 한 번만 뭐 여기에 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요청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물론 변호사로서 헌법 공부를 했었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까지 이 내용을 바꿔서 이 개헌을 어떤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이것을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그 만약에 대통령이 한 번만 할게요라고 하면 그 다음엔 개헌에 나설 거예요? 그거 아닐걸요? 아니 이제 그렇죠. 야, 그 뒤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한다라는 말을 못 할 거라고 완전히 믿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뒤에 대안이 맞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제가 이제 그냥 법상식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헌법 개정 공고안을 내잖아요. 그걸 또 나중에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건 왜 그러냐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개헌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된 내용이 아니면 그걸 그 내용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을 되게 조금 많이 경계하고 있구나. 임기와 관련한 특히 임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은 어제 5.18과 그다음에 부마 항쟁 정신까지는 전문. 할 수 있지 않겠냐, 전문에 넣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야 논쟁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개헌을 통해서 한번 개헌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김효은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선거에 꼭 이걸 선거 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 특히나 이 지방선거는 굉장히 후보자를 우리가 많이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헌 논의가 들어가 버리면 진짜 후보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맞죠. 이게 그냥 나열식 그러니까 줄 세우기 그냥 투표가 돼 버리니까 조금 그런 저는 부분. 우리나라 주권자들을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개헌하네 개헌해야 되니까 지방선거 후보자들 못 보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해야 되는 전국 선거 때마다 같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전국 선거 전국 투표 한 번 하려면 수천억 들어요. 수천억을 들여서 다시 국민도 물론 개헌을 하는데 수천억 들이는 게 뭐가 아깝냐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전국 선거 할 때 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 전문이라도 좀 건드리고 뭔가 87년 이후로 정말 한 글자도 못 바꾼 그거를 한 줄이라도 조금씩 가볍게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헌법을 건드리는 것 자체를 뭔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국회에서 일할 때 제가 개헌특위 들어가 있었거든요. 개헌특위 그 간사방 제가 보좌진을 했었기 담당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내용 합의했던 내용을 다 알아요. 보면은 여야 합의되는 내용 되게 많아요. 100개를 바꾸자고 하면은 거의 95개는 합의가 돼 있어요. 근데 5개가 갈등돼서 그럼 95개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기본권 같은 부분들은 국민들의 인권 수준과 관련된 건데 87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 기본권 건드릴 게 얼마나 많고 기본권과 합의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권력 구조 때문에 안 건드리고 뭐 이 선거에 영향 주다가 안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87년 지금 39년째 못 건드리고 있는 이게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헌법을 이게 개정의 난이도를 가지고 경성헌법, 영성헌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너무 경성화돼 버렸어 지금. 너무 굳었어 그냥. 이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87년도잖아요. 우리 삐삐도 안 나오던 시절에 이게 바뀐 헌법이 지금 AI가 나오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어 있긴 해요. 87년에 태어나셨어요? 저 4살 5살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 83년생이시니까. 예, 생각보다는 83이에요? 되게 동갑이다. 되게 친구네. 다 친구예요. 저 막내예요. 아, 왜 웃으시죠? 이긴 아니, 삼촌님. 의외라는 있는데 의외라는 아, 웃음이 맞다. 지금 나오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 대변인님이 네. 어떤 대변인님이 네. 이기인 사무총장한테 네. 나보다 나이가 어렸어요라고 했다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 아니 말 같지도 않아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나보다 동생이었어. 나보다 동생이었어 이기인 사무총장이? 큰형님께서 아니 아이고 이준우 대변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 아는데. 진짜 개원해 버릴까 보다. 개원해 너. 그런 막말하는 거 처벌해야 된다고. 대변인 아유, 사과하십시오. 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큰 신뢰를 했네요. 사과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이준우 대변인, 저는 이준우 대변인이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외모만 보고, 정말요? 외모만 보고 어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그건 더 또 뭐야? 뭐야 이건 또. 나이가 많으시. 어떻게 된 거야? 생각보다 족보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그러셔가지고 저도 놀랬었는데. 개원 얘기. 우리 이런 얘기가 이긴, 이렇게 그러다니. 그러니까 우리 이긴 사무총장이 우리 성치훈 대변인보다 또 동생이었구나. 난 친구인 줄 알았어. 제가 막내예요. 진짜. 어쩔 수 없겠죠. 동생인데 저렇게 막 대하죠. 그렇지, 그런가요? 그렇지. 좀 막나가지 동생들이. 네, 뭐. 또 한 정당의 또 사무총장님이시니까. 사무총장, 뭐. 예. 어쨌든 개헌은 필요한데 개헌이 되려면 여야가 조금 더 그 관계를 좀 건강하게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제 개헌 전날 우리 쉬잖아요. 언제 개헌 전날에 한번 투표를 해서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비용이 정말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진짜 한번 좀 개헌 전날 이 개헌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제는 좀 개헌해야 되겠다. 얼마나 열망이 있으면 재헌절을 자꾸 개헌절이라고. 재헌절이구나. 재헌절이구나. 그러면 7월 투표율이 17일. 낮겠죠. 그렇겠네. 투표율이 낮겠죠. 예, 지방선거는 어쨌든 선거랑 맞물리는 건 투표율 높이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개헌을 제안하는 쪽이 보통 아주 우위에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정치적으로 몰렸을 때 이걸 보통 꺼내죠. 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는 보는데 좀 저도 좀 이런 진짜 우리 삐삐도 안 나오던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AI 시대인데 좀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완할 것들은 분명히 있다. 제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하고 이제 부마 항쟁에 대한 걸 넣자라고 이제 그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네, 이른바 네, 이제 네. 빌드업을 해가자라는 그런 건데 제가 주변 또 민심 부스 아닙니까?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5.18하고 부마 항쟁만 넣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고 그걸 이렇게 이 두 개를 콕 집은 기준이 무엇이냐? 네. 그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도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보수 지지자분들의 늘 나오는 일종의 레파토리인 거잖아요. 5.18에 관련되어서 유공자 명단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유공자증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입시에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민주화 자녀, 특별 전형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정원 외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명단이라도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5.18과 이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국민들의 의문점들도 사실은 풀면서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6.3 지방선거에 이거를 태우기는 조금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개헌에 대한 어떤
니즈는 충분한데 어떤 좀 무르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좀 평생 아쉽다 못할 것 생각을 같은데. 합니다. 평생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평생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시다니. 아니 우리 흑백 여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네. 방송하고 다루고 네. 또 이런 뉴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다 보면 네. 국민들이 또 이게 공부하게 되는 게 개헌의 필요성을 있어요. 국민들이 생각보다 왜냐하면 뭔가 얘기할 때마다 무슨 뭐 4년 중임제냐 뭐냐 권력 구조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맞아요. 그때 나는 뭐 4년 중임제가 뭐건 나의 상할과는 맞아요. 관련이 없는데라고 네. 느끼신단 말이에요. 네. 그 기본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려드려야 돼요. 맞아요. 기본권이 정말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중간에 와 있는데 그걸 다루는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좀 퍼져 그쵸. 있어서 네. 이게 안 그쵸. 돼요. 이 네. 괴리가 안 좁혀지면 그리고 네. 생각보다 87년 헌법이 졸속으로 당시에 개헌이 됐어요.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욕구가 막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공화국을 바꿀 때 개헌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졸속이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이 정도 논의도 안 했었어요. 당시에 진짜 엄청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서 좀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기본권 부분이 되게 약해요. 맞아요. 네, 기본권 부분이 굉장히 좀 엉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도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권력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 선거 특히나 뭐 대통령 임기 그다음에 뭐 내각제로 갈 것인지 대통령제 유지를 할 것인지 뭐 대통령제 중임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이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지방자치도 조항이 2개밖에 없을걸요? 네, 그리고 별로 네, 없어요. 지방선거로 치러지는 개헌 투표를 그것도 규정하는데 없고. 네,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조항이 2개밖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지방선거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안 했었어요. 이게 법률사항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맞아요. YS 때 처음 우리가 지방선거를 도입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방선거를 그 제헌헌법 때부터 있었는데 있긴 지방자치법도 그때 있었고 근데 이승만이 네, 맞아요.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한 다음에 네. 전국 조직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전국 맞아요. 왜냐면 한 그때는 기초의원이 6천 명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자유당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선거 갑자기 도입해가지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죠.